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41%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1.17%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로 만들고 21선을 재돌파하면서 다시금 이제 우상향으로 가느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외바닥으로 바로 이렇게 가긴 힘들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느냐,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마도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미국 증시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입니다. 그러니까 24일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 5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엔비디아가 또다시 신고가를 세우면서 돌파를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우도 여기 이 저항대까지 충분히 또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 나스닥도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기대할 부분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을 또 어느 정도 많이 받아놓은 상황에서 실적 발표다 보니까 또 괜찮게 나오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뭐 또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약간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선물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바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파월 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를 지나면서 뭔가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한 조정을 거쳐내고 뭔가 좀 악재 소화하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증시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갈지 아니면 무너질지 아마도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관련주로 저도 이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얘네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MDS 테크랑 C앱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가 요때입니다. 5월 25일인데요. 여기서 MDS 테크가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이날 갭을 높게 띄우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을 이어갔고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구간 안에서 살짝 일단은 들어 올려놨고 지금 시간에서 이제 조금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엄청 세다 또 그런 느낌은 사실은 또 아니긴 합니다. 또 C랩도 또 오르고 있어요. C랩도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 역할을 또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 올려주면서 어떻게 될지 아마도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이제 프리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쏴준다라고 하면은 C랩이랑 뭐 MDS 테크는 갭을 굉장히 또 많이 띄울 확률이 또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도 갭을 좀 높게 띄우지 않겠나.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혹은 또 새롭게 새로운 종목이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은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여주는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이렇게 4종목을 제일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가 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터치는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멘트를 제가 뭐 요날인가 요날 조정 받을 때 이런 구간 안에서도 한 번 정도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터치가 이루어질 거는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돌파할지 맞고 무너질지는 시장이 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따라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어제 거의 이제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30만 원 근처까지 좀 뭐 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다시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미국 증시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이제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130만 원을 이제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 번 맞고 이렇게 기세가 완전히 이제 꺾이느냐 그 기로에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30만 원 돌파 후에 이런 식으로 종가상 아예 이런 어떤 안착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은 여기 꼬리까지는 또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이 정도면 이제 가격 조정을 살짝 아니 거의 좀 마무리 지어가는 느낌이라서 여기서 뭐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나가주는 모양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21선 다시 뭐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가운데서 포스코 DX만 좀 오르고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포스코 DX만 오르고 나머지 애들은 DX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나왔어요.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신고가로 안착을 했죠. 이 꼬리를 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돌파해줬고 지금 시간에서도 또 많이 오르고 있네요. 또 포스코 DX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 꼬리 전고점 부근까지는 또 기대감이 열려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테마주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진짜 테마주들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제 처음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전도체 다음에 얘는 항상 발음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맥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온 작동 양자 컴퓨터 테마가 또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물질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과학기술 쪽으로 세 번째까지 테마가 좀 형성이 됐고요. 제가 엊그제인가 방송에서 이제 초전도체 나왔고 맥신 나왔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까지는 아마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오늘 양자 컴퓨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로 형성됐던 테마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제 첫 번째보단 약하고 세 번째는 또 두 번째보다는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형성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뭐 아마도 이제 맥심보다는 조금 약할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래대금만 봐도 좀 확연히 또 차이가 나죠. 거래대금 굉장히 이제 또 적습니다. 물론 뭐 맥신 테마도 처음에 올라올 때는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보통 이제 시장에서 한 세 번째까지 뭔가 이렇게 테마가 돌면은 그 이상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네 또 뭐 이렇게 형성되고 어느 정도 시세 나서 초전도체나 맥신 이제 약간 이제 수급 빠지면서 또 다른 어떤 뭐 과학기술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 초전도체 맥신 이제 양자 컴퓨터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시세는 약해진다. 이 부분을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서 이제 얘도 내가 뭔가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서 포모에 와 있으신 분들이 또 뭔가 뭐 과학기술이나 신물질 관련해서 재료가 형성됐을 때 너무 또 무리해서 이번에는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었는데 또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일례로 들면은 그러니까 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룹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왔던 게 LS 그룹주였는데 확연히 시세가 덜 났죠. 한 번 이렇게 상치고 시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점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도 뭐 얘네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맥심보다는 덜 시세가 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이 뭐 우리로, 텔레필드, 뭐 KCS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뭐 어찌됐건 뭐 테마는 뭐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 강력하게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시 좀 살펴보면 뭐 제가 신성 델타테크가 이날의 이 고점을 다시 뭐 넘기고 이렇게 상승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본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고, 보통 이제 위험자를 달게 되면, 테마의 대장주가 위험자를 달면 거의 그 언저리에서 고점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팅 뭐 나와봐도 한두 번 정도. 네,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야 진짜 얘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만들면서 위에서 상한가 갈 것처럼 옷장 이제 장중에 이렇게 이제 삐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신고가 넘기고 이렇게 상한가 갈 것처럼 해놓고 오후장에 투매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번처럼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죠. 8월 8일 때도 뭐 상한가 들어갈 것처럼 장중에 버티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뭐 물론 또 이렇게 또 양봉 이렇게 말고 좀 더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재료는 좀 남아 있으니까 LK99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브리핑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 여기를 넘는다. 이제는 뭐 리스크가 좀 굉장히 좀 큰 구간이라고 뭐 이때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조심,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잘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뉴스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는 해야 되겠죠. 이 분위기를 완전히 뭐 정말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일단 좀 조심하자. 그리고 맥신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랑은 그래도 재료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뉴스적인 악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맥신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뭐 딱히 정말 이유도 없이, 물론 이제 휴비수가 이날 점상 간 날 뭐 회사에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뭐 공지를 한 부분이 이제 악재가 있긴 했지만, 테마 자체에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종목들을 밀어버릴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어제 아모세스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체가 만들어낸 약간 최근의 어떤 테마주들의 시장 분위기인데요. 물론 고수한테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뭐 즐기기 좋은 환경일 수 있겠으나, 초보분들한테는 정말 진짜 뭐 깡통 찰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뭐 투상 가고 삼상 가고 이러면서 가면 이게 소외감을 많이 또 느끼게 되고, 또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구간 안에서, 고점 구간 안에서 막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좀 이런 테마주들은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한가도 나오고 뭐 눌릴 때 차라리 이럴 때 접근하는 게 좀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맥시는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초전도체처럼 뭐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기면 차라리 뉴스를 좀 행간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맥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정말 그냥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얘네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랑 맥신이 약간 시속 게임한 듯한 수급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보시면은 아까 신성 델타테크가 투매가 나올 때 휴비스도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더니 같이 투매가 나와버리면서 또 이런 모습도 보여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이제 쉬운 또 테마 애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맥신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얘네들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마가 이제 오염수 관련 테마가 이제 내일 1시가 1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재료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내일 오전에 또 개미 꼬시는 듯한 이런 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오후장까지 흐름을 보고 뭐 이제 다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매매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